저희 시어머니는 저한테 꼭 이름 대신 야 하고 부르십니다. 처음엔 저 부르는지 몰라서 대답 안 했더니 넌 왜 부르는데 못 들은 체 하냐? 하고 화를 내시더군요. 초반에는 어리버리하게 그냥 넘어갔었는데 보니깐 본인 아들, 딸, 신우 남편 그 누구에게도 야라고 안 부르시더군요. 그 후로 또 야 하고 부르시길래 어머님 제 이름은 야가 아니고 땡땡인데요. 했더니 완전 기분 나빠하셨죠. 그 이후로 더욱더 보란듯이 제 이름을 안 부르시고 여전히 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럴 때면 전 더 보란듯이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저희 엄마를 지칭하실 때 니네 엄마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의 없고 천박해 보이게. 웃긴 건 신우 남편에게는 절대 안 그러신다는 겁니다. 안 사돈이 어쩌고 사돈 어른이 어쩌고 하는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니네 엄마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또 저한테 김치 니네 엄마가 담궈준대니? 하시길래 대꾸도 안 했더니 야, 김치 니네 엄마가 담가주기로 했냐고 묻잖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대답 안 했어요. 대신 정말 뭐 이딴 게 다 있지? 하는 표정으로 그냥 빤히 쳐다봐줬습니다. 시어머니 얼굴 시뻘개져서 소리 지르기 직전에 어머님, 니네 엄마가 뭐예요? 교양 없이. 안사돈이라고 하셔야죠.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머님이 욕먹으세요. 했더니 넘어가기 직전이시더라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서로 만나기만 하면 기분 잡치고 누가 봐도 며느리 기죽이려고 하시길래 짜증나서 명절 생신 이외에는 안 만났습니다. 남편한테 정말 지랄을 하며 네가 중간에서 못 막아서 내가 이딴 대접을 받는 거라고 난리를 쳤어요. 전 그날 남편한테 대신 사과를 받았고 남편이 다음날 시댁 가서 엎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했는지 그 후로는 잠잠하길래 저도 마음이 좀 가라앉았죠. 남편한테 난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안 참는다. 한 번만 더 저 소리하면 내가 직접 들이받는다. 그러니까 말리지 마라. 하고 경고를 해뒀습니다. 그러다 지난 주말에 신혼부부가 온다고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갔었는데 또 시작을 하시더군요. 그동안 참은 거 분풀이하듯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또 야야거리고 니네 엄마, 니네 아빠, 니네 언니, 하다못해 돌아가신 니네 외할머니까지 나오더군요. 정말 무식하고 천박하고 상스럽고 뭐 다 하신 거죠. 남편이 얼굴 시뻘개져서 뭐라고 하려고 하길래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입 다물라고요. 그 뒤엔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야, 니네 엄마가 밥 먹으래. 다 나오라 그래. 하고 큰 소리로 말했더니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길래 왜? 무슨 문제 있어? 하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남편 가리키며 야, 젓가락 좀 놔. 신우 남편한텐 야, 너는 반찬 나르고. 그런 저를 보시더니 시아버지께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큰 소리를 내시길래 신우한테 야, 니네 아빠 왜 화나신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더러 어디서 못 배운 짓이냐고 하시길래 왜요? 저는 이 집에서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건데요. 하고 말하고는 남편을 쳐다보며 야, 니네 엄마랑 아빠 왜 화나셨지?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신우 남편한테 내가 나이 많잖아. 그러니까 야라고 해도 되지. 니네 엄마는 건강하셔. 니네 아빠는 내년이 정년이랬나? 신우한텐 니네 엄마가 너는 반찬 자주 해주셔. 난 며느리라 그런지 안 해주시네. 이런 식으로 왈왈 개소리를 계속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우 남편이 있어 그런지 시부모님 두 분은 자제를 하시는 듯 했고 신우와 신우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길래 남편을 쳐다보면서 야, 나 먼저 갈 테니까 너는 니네 엄마, 니네 아빠, 네 동생이랑 얘기 좀 더 하다 와. 할 말 많을 텐데. 하고 혼자 나왔네요. 그 후 남편이 어떻게 정리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잠잠합니다. 후폭풍을 대비하고 있었는데 조용히 끝났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나서서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했고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시댁에 일체의 연락 방문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후련하지가 않네요. 학창 시절에도 회사에서도 예의 바르고 경호 있다 소리를 들었었는데 어째서 내 스스로가 이따구로 되어버린 걸까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1도 안 들어요. 결혼 생활이 자꾸 제 자신을 뾰족하고 날카롭게 만드는 듯 합니다. 누구보다도 조용하고 둥글게 살고 싶었는데 마음이 착잡하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너무 웃었네요. 계속 얘기하는데 안 고치고 신우 남편한텐 안 그러는 거 보니 작정하고 사람 봐가면서 그러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자괴감 드는 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중간 역할 하려는 거 보니 앞으로 예의 바른 님으로 돌아가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댓글. 진짜 박수라도 쳐주고 싶어요. 정말 멋져요. 니네 엄마가 뭐야, 니네 엄마가. 쓰니는 걔네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해도 돼요. 도른자에겐 더 도른자가 되는 게 답입니다. 세 번째 댓글. 이상하게 시어머니들은 꼭 안사돈이라고 안 하고 니네 엄마라고 하더군요. 신혼초에 그러길래 처음엔 뭐야 싶다가 몇 번 그러길래 못 들은 척 대답 안 해버리고 남편한테 따로 얘기했어요. 상스럽게 니네 엄마가 뭐냐고요. 어디 가서 물어보라고 그거 못 배운 건지 아닌지. 그랬더니 따로 얘기했는지 그 뒤로는 그나마 땡땡이 엄마라고 하시네요. 자존심이 허락 안 하나 봐요. 사돈이라는 단어는. 네 번째 댓글. 원숭이한테 타일러 봐야 안 도망갑니다. 돌을 던지던지 죽이려고 덤벼야 사라집니다. 사람한테 대한 게 아니니 현타 오지 마세요. 다섯 번째 댓글. 예의도 사람 봐가며 차리는 거예요. 그땐 사람한테 예의 차려봤자 예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주지도 않아요. 그냥 호구처럼 보인다네요.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 된다고 상종하지 말라는 말도 있던데 때려서 무는 개랑 가만히 있는데 사람 무는 개랑 같나요? 참고 있으면 나만 손해고 화병납니다. 잘하셨어요. 그래도 남편분이 쓰니 편 대주고 말 잘 듣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주말마다 매주 불러대는 시댁과 결혼하고 효자가 된 남편 때문에 매번 저만 속 터지고 기분 상해서 집에 오고 지들은 하하호호. 오늘도 시어머니 생일이라 아침부터 갔는데 역시나 가자마자 또 갈구기 시작하더군요. 좋은 날이니 참자 했는데 갈비찜 재료 사다 쓰니 하라길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야, 너 뭐해? 하며 등짝을 팍 때리고는 얘는 도대체 지 엄마한테 뭘 배워온 거야? 넌 딸 그렇게 키우지 마라. 어디 가서 욕먹는다. 곧 서른의 내가 갈비찜 하나 못해서 어른 앞에서 폰을 붙잡고 있어. 하는 겁니다. 친정 엄마까지 싸잡아 욕하는 걸 듣고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그 와중에 내 머리에서 여기서 욕하면 너만 손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화나는 걸 꾹꾹 눌러 담고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갈비찜 할 줄 아냐? 하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누구한테 야라고 하냐며 화를 내더군요. 신랑이 저보다 3살이 많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은 폰을 만지다가 어? 하며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남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옆에 안마의자에는 아버님이 앉아 계셨어요. 어디 싸가지 없게 어른 앞에서 핸드폰질이야. 하고 남편의 등짝을 때렸더니 시어머니는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셨고 남편은 왜 때리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그래서 말했어요. 어머 얘 봐라. 어디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야. 대답이나 해. 너 갈비찜 할 줄 아냐고.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아버님께서 멋들하는 거냐며 그만하라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저것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미친 개야. 하셨습니다. 왜요? 곧 30 다 돼가는데 갈비찜 못한다고 등짝 때리셨잖아요. 쟤는 31살인데 갈비찜 할 줄 안 돼요. 야, 너 할 줄 아냐고. 대답해봐. 하고 말했더니 남편이 그만하라며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시부모 앞에서 이 난리냐며 아주 배워온 게 없으니 별짓거리를 다 한다 하시는데 전 못 들은 척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30 넘을 때까지 갈비찜 하나 못하고 집에서 뭘 배운 거냐?
우리 엄마 갈비찜 좋아하는데 이렇게 된 김에 네가 배워서 와. 장모님 생신에는 네가 해야지. 갈비찜 못하면 그런 거 하나 안 알려주고 장가 보냈다고 부모님이 욕하니까 제대로 배워와.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냥 가라고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가려고 했다고. 본인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아세요. 저 여기 종년 아닙니다. 했어요. 입 다물고 그냥 가라 하시는데 갈 거라니까요. 하고 안방에 들어가 자는 애 데리고 나와 택시 타고 친정에 왔습니다. 애 데리고 나올 때도 남편놈이 애 두고 가라고 지랄을 해서 저 또 안 나오는 게 나대지 말고 갈비찜 배우기 전까진 집에 올 생각하지 마라 하고 나왔네요. 집에 와서 엄마랑 언니한테 이야기했는데 언니는 미친 거 아니냐 하고 엄마는 나도 핏물 빼는 거부터 귀찮아서 그냥 사 먹는데 요즘 누가 갈비찜을 해먹냐 하면서 기분을 풀어주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아시면 등짝 때린 것만 들어도 들고 일어나실 것 같아서 아직까진 그냥 놀러왔다 하고 있는데 엄마랑 언니랑 속닥대니 눈치채신 것 같아요. 혼자 오면 늘 박서방은 하시는데 묻지도 않으시는 걸 보니 무튼 다들 부당한 대우 받으시면서 참지 마시고 할 말은 하고 사세요. 부모님이 할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다는 거 알면 더 속상하실 거예요. 제가 질러보니 그렇네요. 여태 제 얘기 들으실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처음부터 할 말 다 해버릴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질러버린 거 후회 안 합니다. 저는 임신 때부터 아기가 180일이 된 지금까지 많이 참았거든요. 딸이라고 했을 땐 첫째는 아들인데 애가 호흡기가 안 좋은 편인데 너 임신했을 때 담배 폈니? 하시더군요. 어이없는 건 친정은 담배 피는 사람 한 명 없고 시댁은 시어머니 빼고 다 골초 수준입니다. 애가 100일 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배달음식 시켜 먹자고 했더니 본인이 해준다고 재료 사서 온다고 하시더니 재료를 한 바구니 사오셨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불러서 이거 좀 썰어라, 이거 좀 깎아라, 이거 좀 붙이고 있어라. 보다 못한 신랑이 본인이 한다고 했더니 됐다고, 내가 할 테니 둘 다 들어가 하시던 분입니다. 시아버지가 자꾸 담배 피고 손 안 씻고 아이를 만지려 하길래 아버님, 담배 피신 후에는 손 씻고 양치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애기 호흡기가 약해서 담배 냄새 안 좋아요. 하니 시어머니가 네 손이 더 더럽다. 어디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하냐. 사탄도 부모 자식 이어진 끈에는 손 안 댄다. 하시는데 기가 차더군요. 아니 그냥 손만 씻고 와달라고 했을 뿐이고 부모는 난데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무튼 지르고 났더니 지금 기분이 뭔가 너무 홀가분하고 육아 스트레스도 다 풀린 기분이랄까.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다들 할 말 꼭 하고 사세요. 속병나요. 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네요. 그냥 애기 엄마들 몇 분이 읽고 잘했다 해주실 줄 알았는데 메인이라 당황했어요. 우선 주작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혼하기로 했어요. 어제 글 쓰고 난리가 났거든요. 점심에 글 쓰고 국수 먹고 부모님이랑 언니는 맥주 한잔하고 저는 모유 수유 중이라 과일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 재우느라 핸드폰을 무음을 해뒀는데 엄마가 너 핸드폰 계속 불빛이 들어와 있다고 보라고 해서 봤더니 부재중이 50통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거의 신랑이었고 아버님은 3통, 어머님은 0통. 그리고 카톡을 보니 신랑한테 이응 이런 식으로 엄청 와있고 마지막에 장모님 댁이냐? 지금 간다. 라고 와있는 톡을 봤습니다. 보자마자 놀라서 오빠 지금 온다는데? 하자마자 아빠는 슬쩍 쳐다보시고 언니는 무슨 말을 하려고 온대? 하고 있고 엄마는 오라고 그래 하셨어요. 시댁과 친정이 차로 20분 정도 거리입니다. 우선 카톡을 씹고 영화를 끄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조심스레 물으시더군요. 무슨 일인지 나한테 말 안 해줄 거냐고. 말을 하려는데 아이가 울어서 언니가 설명한 테니 애 보라고 해서 저는 방에서 수유를 했고 언니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듣기만 하셨어요. 수유 다 하고 나가니 아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계시더군요. 넌 여태 그런 취급당하고 살았냐? 하시길래 매일 그런 건 아닌데 아니다.
매일 그랬나? 하고 웃었습니다. 박서방한테 전화해서 사돈 어른이랑 같이 오시라고 해. 라고 하자마자 벨이 울렸고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혼자 올 줄 알았는데 화가 잔뜩 나 보이는 시부모님과 같이 왔더라고요. 엄마는 들어오세요. 하시고는 아빠랑 식탁에 앉으셨고 저는 옆에 아이를 데리고 앉았습니다. 앞에 시부모님과 신랑이 앉았고 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요. 정적이 잠깐 흘렀고 엄마가 더우실 텐데 뭐라도 드셔야죠 하며 일어나려고 하니 언니가 내가 할게 하고 주스를 따라주고 아기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시작하려는 듯 저한테 야, 너는 하자마자 시아버지가 사부인,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셨습니다. 혹시 몰라 대화는 전부 녹음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녹음한 건 몰라요. 사실 지금도 화가 가라앉질 않아서 대화 하나하나 다시 들으려니 손이 떨려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물음에 엄마는 들었다고 하셨고 시어머니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애미 너는 할 말이 없는 게냐? 하시더군요. 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냐고 물었고 엄마께서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셨나 본데 먼저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애미가 처음 봤을 때 참 이뻤습니다. 어른들한테 싹싹하고 가정교육도 잘 받은 것 같아 보였고 항상 웃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애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랬던 거라고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일 키우지 말고 제 안사람한테 오늘 행동 제대로 용서 빌고 넘어가는 걸로 하죠. 엄마하고는 얘기 다 끝내고 왔으니 용서만 진심으로 빌거라. 하시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네? 하고 제가 말하는 순간 엄마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시만요 사돈어른. 그렇게 일방적으로 끝내실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저도 땡땡이한테 얘기 다 들었고 오늘이 아닌 평소에도 저희 딸이 모욕적인 행동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폭행까지 하신 거죠. 이건 계속 부대끼고 살 거라면 부모로서 자식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폭행이라뇨.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네가 말해봐라. 뭐라고 말을 전했길래 네 엄마가 폭행이라고 말을 하냐 하시는 겁니다. 네 엄마 아니고 사부인이고요. 오늘 저 때리셨잖아요. 핸드폰 본다고 등을 퍽소리 나게 때리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하고 말을 하니 얘 봐라. 생사람 잡네. 야, 뭘 또 퍽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대. 하시며 소리가 높아지시는데 아빠가 진정하시라 하고 혹시 사과받으러 온 거냐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애미가 엄마한테 진심으로 용서만 구하면 됩니다. 애미야, 작은 소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큰일 만들지 마라. 너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고 이제 어린애가 아니니 자꾸 애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하시더군요. 아빠는 남편에게 박서방은 할 말 없냐 물으셨고 남편 놈은 죄송하다. 제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하는데 다 저 때문이다 했습니다. 아빠는 박서방이 전부 본인 잘못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물으셨고 시어머니는 애가 착해서 그렇다. 착하니 멍청하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잡혀 사는 거다 하시는 겁니다. 엄마가 멍청하고 착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평소 어떤 취급을 당하든 보고만 있었던 거냐 물으셨고 시어머니는 어떤 취급이라뇨. 제가 무슨 취급을 당했는데? 하시더군요. 저는 제 딸 출산하고 손에 찬물 닿는 것도 조심하라 할 때 사돈은 몸조리하는 애 부려먹으셨다면서요. 사돈도 애 낳아봤으니 다 겪었던 거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셨나요? 하고 엄마가 말씀하셨고 시어머니는 먼저 말하셨으니 하는 말인데 우리 때는 애 낳고 다음날 바로 시부모 수발 들었다. 그런데 내가 쟤를 딸처럼 생각하니까 100일까지는 몸조리를 하게 뒀다. 그리고 자식한테 밥 한 끼 얻어먹으려는 게 이런 말까지 들을 일이냐 하시더군요. 제 딸을 정말 자식으로 생각하셨다면 지금 그게 하신 말씀이세요? 하고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아빠가 어른끼리 이런다고 뭐가 해결되냐. 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라 하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뭘 잘못했냐. 어머님이 먼저 때리셨고 그렇다고 내가 어머님을 때렸냐. 오빠가 아무것도 안 하고 폰만 보고 있는데 저한테만 그러시니 제가 대신 때려주고 혼내준 거다. 어머님은 제가 자식 같아서 그랬다고 했는데
같은 자식인데 저만 갖고 그러시니까 제가 어머님 대신 첫째 아들 혼내준 건데 왜 저한테만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냐. 첫째 아들은 갈비찜 못하면서 앉아서 폰 게임만 한 거 용서 구했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가 저거 봐라. 보셨냐. 저러는데 내가 저런 거랑 어떻게 뭔 말을 더하냐 하시더군요. 그 말에 아빠가 딸아이가 틀린 말 한 게 있냐 물었더니 시아버지께서 자식이라고 무조건 감싸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내 자식이라고 감쌀 생각 없다. 그저 틀린 말이 있냐 여쭌 거다 하고 말을 하니 시어머니가 이러니 제가 저 모양이지. 내 이럴 줄 알았어 하셨습니다. 엄마가 그게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말 걸지 마시죠. 진짜 교양 있는 양반인 줄 알았더만 제가 왜 저 모양 저 꼴인지 얘기해보니 알 것 같네요. 하시는데 아빠가 말 조심하셔라. 지금 보고 말 거 아니지 않냐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라 그래. 왜? 말면 안 되냐? 딸 시집 보냈으면 끝이다. 아들 딸 다 키우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제 우리 품 안에 들어온 애니 교육에 손 떼셔라. 그쪽은 우리가 교육시키는 거 보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하고 보내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고 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엄마가 우리 딸이 가정을 만든다기에 허락해주고 응원해준 거지 누구 밑으로 들어가서 살길 바란 적 없다. 결혼시키면 자식 반반 나눈 거라고 생각해야지 왜 남의 자식을 빼앗아 간 듯 이야기하냐 물었고 시아버지는 원래 딸은 시집을 보내는 거다.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이란 거 아실 거다. 부부싸움을 해도 우리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 집안에서 풀어야 하지 여기까지 왔으면 안 되는 거다. 하시더라고요. 먼저 자식 품듯 따뜻하게 품어줬다면 애가 이런 일이 있다고 여길 왔겠냐. 둘이 부부싸움을 한다 한들 그걸 사돈댁에 왜 알리냐. 다 키워서 가정 꾸리라고 내보냈으면 이제 내 품 떠난 자식이다 생각하고 사셔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정말 애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 하고 친정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됐다. 너 무릎 꿇고 사과해라. 그거 아니면 그냥 헤어져라 하셨고 전 싫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당신도 그냥 사과드려라. 이게 뭐냐. 우리 둘 때문에 어른들끼리 이게 뭐 하시는 거냐 하더군요. 전 이때 이미 시어머니를 더 이상 볼 마음도 생각도 없었기에 그냥 나오는 대로 말했습니다. 이게 왜 우리 둘 때문이냐. 니네 엄마 때문이지. 하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것 봐. 니네 엄마?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하고요. 엄마께서는 어따 대고 싸가지 없는 년이라 하냐 화를 내셨고 아빠는 그만들 하라고 말리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산다. 네가 결정해라. 나랑 계속 살 거면 나는 앞으로 니네 부모님이랑은 연을 끊을 거고 네 혼자 보러 가던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딸이라고 별로 이뻐하지도 않던 손녀딸도 보여줄 생각 없으니 너 혼자 가라고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결국 부모랑 자식 연을 끊는다. 하고는 사탕 같은 년부터 시작해서 온갖 쌍욕을 하시더군요. 화가 난 아빠가 야 이 정신나간 여편네야.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말을 함부로 하냐고 화를 내셨고 남편은 진정하시라고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너는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냐. 미친놈아 정신 차려라. 너 전현이랑 살 거 아니지. 애 주고 그냥 갈라서라. 어차피 여자의 평생 키워봤자 집안 손해지. 너 전현이랑 계속 산다고 하면 엄마 죽어.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이에 남편도 좀 그만 좀 해라.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하고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는 엄마 죽을 거다. 엄마 여기서 죽는다. 지금 당장 안 산다고 해라. 안 살 거라고 해. 헤어질 거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계속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폭발했습니다. 시끄러워. 애 놀라니깐 좀 닥쳐. 하고 말을 했고 남편은 저에게 미쳤냐.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거냐 하고 눈을 부라리며 쳐다보더군요. 제가 너도 좀 닥쳐. 둘 다 시끄러워. 라고 말을 하자마자 신랑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뺨을 온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저는 쓰러졌고 엄마는 너무 놀라서 손을 덜덜 떨면서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그와 동시에 아빠는 신랑을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빠를 말리셨고 시어머니는 미친 집안이라고 욕을 했죠. 점점 감정이 격해져 갈 때쯤 남편이 엄청 크게 괴성을 질렀고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그러고는 저한테 그냥 그만하자. 헤어져 준다. 그런데 애는 절대 못 준다면서 처형한테 애 데리고 나오라고 해라. 필요한 거 다 싸라. 내가 데려간다 하며 개소리를 시전하길래 조용히 가라고 했더니 모유만 나오면 다냐. 알아서 분유 먹이고 키울 거다. 너만 빠지면 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이 집에서 네 부모랑 너만 나가면 된다. 돈도 없으면서 맨날 사업한다고 징징거리고 회사 한 곳에서 6개월 이상 일하는 꼴을 못 봤다. 매번 이 회사 저 회사 옮겨다니면서 월급은 들어오는 대로 카드값으로 다 나가고 돈 모자라서 친정에 손 벌리고 아버님도 맨날 돈 없다고 용돈 좀 달라면서 돈 생기면 바로 술 사고 담배 사고 어머님 본인 경제관념도 없어서 그 나이 먹도록 돈 1,000만 원도 못 모았으면서 나더러 가계부 안 쓰냐고 구박하고 내가 모유량도 적은데 왜 모유 촉진제까지 먹으면서 혼합수유 고집한지 진짜 모르냐? 네 돈벌이로는 분유수유만 하다가 애 굶길 것 같아서다. 기저귀값 아깝지 않냐면서 청기저귀 좋다더라 하고 그거 써봐라 할 때 청기저귀도 커버랑 천 사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하니 돈 없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네 담배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 보고 너한테 애비 자격 기대도 안 했다. 그럼 네가 잘도 분유 먹이면서 키우겠다. 담배 냄새에 찌들지 않게 하면 다행이지.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맡겼으면 맡겼지 너한테는 애 절대 안 준다 하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양육권 소송 걸 거니 그렇게 알라하길래 알겠다 하니 미친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욕하면서 나가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우리 집 앞에 계란 한 판을 깨트려 놓고 갔어요. 정말 유치하게 그지없네요. 정글에서 그런 놈인지 몰랐냐 하는데 결혼 전에도 결혼해서도 지네 집 아예 안 가도 되고 부모님과 사이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제사도 없고 본인한테 별 관심 없다. 분명 그냥 둘이 잘 살라고 할 거다. 라고 하길래 그거 믿고 가서 처음 인사했을 때 상견례 때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냥저냥 고생하며 자식을 키우다 늙어버린 부모 같았고 시어머니는 말을 좀 철없이 하긴 했지만 갈굼은 아니었기에 소녀 같으시다 하고 말았어요. 언니도 엄마도 상견례 때 보시고는 뭔가 철부지 없는 어린애 같지만 꽉 막힌 것 같진 않더라. 친해지면 재밌을 것 같아 했고요. 결혼하자마자 변한 건 아니고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제사를 살린다고 하자마자 같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거 사기 결혼이라고 뭐라고 하니 아 진짜 이럴 줄 몰랐어. 미안해. 가서 내가 다 할게. 해서 갔더니 시어머니가 손도 못 대게 하고 눈치 슬슬 보면서 어떡해?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자기도 하지 마. 하고 말아버리는 거 보고 진짜 안 했더니 시어머니의 갈굼이 시작됐습니다. 멍청해서 심한 거 아니면 맞춰주다가 집에 가서 남편 잡고 남편이 쪼르르 시어머니한테 이르면 또 갈굼의 시작. 메비우스의 띠마냥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뭔가 오기가 생겨서 조금씩 돌려가기식으로 받아쳤는데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모르더라고요. 저만 받아쳤다고 생각하고 산 듯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놓고 질러버린 거예요. 평소에 다 참고 살진 않았는데 처음 글 올린 그게 제대로 터트린 거였습니다. 다들 참고 살지 말라고요. 멍청하게 혼자 돌려가기 하고 있다. 어때? 기분 더럽지? 이것도 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돌려가기 당하는 줄도 몰라요. 그냥 대놓고 할 말 하세요. 입은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여튼 등짝 한 대에 뺨 한 대 맞고 버렸으니 이제라도 제대로 좀 살려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게 사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본 글보다 후기가 더 빡치네요. 진짜 제 일도 아닌데 손발이 덜덜 떨리는 기분입니다. 딸 자식 시집 보내는 거라 뚫는 입이라고 말을 개똥같이 내뱉네요. 보낸 자식이 애기 없고 친정에 온 것도 속상하고 별별 생각 다들 사돈 앞에서 저딴 말이라 나불거리는 시부모라니. 진짜 조선시대 인간들 납셨네요. 쓰니님 속 많이 상하시겠지만 친정 식구들이랑 행복해야 해요. 꼭이요. 두 번째 댓글.
남편놈 뒤늦게 싹싹비로도 받아두지 말고 양육비 꼭 받으세요. 부모님 앞에서 자식이 맞는 꼴 보여줬으니 부모님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실 거예요. 상놈의 집구석이 따로 없네요. 다신 저딴 시부모 부딪히지 마시고 오히려 더 잘 되시고 더 강하게 마음먹어요. 3번째 댓글. 그렇게 분유 먹으면서 애 키우고 싶다는데 애기 우선 저쪽에 주는 건 어때요? 분명 뜨거라 하고 다시 쓴이가 키우라고 할 것 같은데. 당장 마음은 아프지만 잘 생각해보고 이혼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친정 부모님 계신데 뺨을 쳐요. 거기서 바로 신고를 했어야 됐는데. 4번째 댓글. 미친놈. 그냥 진짜 미친놈이 미친 가족들 끌고 온 거네요.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산모를 때려요. 시엠이 말하는 꼬라지만 봐도 한숨이 나오네요. 진짜 글만 읽었는데 너무너무 화나고 시엠이는 누구한테 계속 애미래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병원 가서 뺨 맞은 거 진단서라도 빨리 떼우세요. 양육권 소송 걸 때 그 집은 폭력적인 성향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친정에서 김장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농사를 지으셔서 배추부터 시작해서 파, 무, 고춧가루 등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할머니 손에서 키워집니다. 아마 사시는 건 젓갈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장 때문에 몇 개월을 투자하시고 양이 많아 김장을 하고 나면 온 가족이 몸살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그렇게 공들인 김치는 무지무지 맛있어요. 저도 김장하는 날이 회사 쉬는 날이면 가서 같이 하는데 이번 김장은 평일에 하셔서 같이 하지 못했고 주말에 친정에 가서 받아만 왔습니다. 큰 김치통으로 4통 정도. 이번은 특히 평일에 하셔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못해 저희 엄마, 할머니, 작은엄마, 작은아빠 이렇게 4분이서 400포기를 다 하셨더라고요. 김장 해보신 분들은 400포기 엄청난 거 다 아실 겁니다. 참고로 할머니께서 온 가족을 전부 챙기시느라 양이 많아요. 그리고 받아서 집에 오는 길에 가족 조금이라도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이자고 아직도 이렇게 힘쓰시는 게 울컥해서 할머니 너무 고생하신다 하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옛날부터 그렇게 사셔서 그래. 그러길래 잉? 싶었지만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어요. 며칠이 지나서 김치 냉장고를 열어보니 4통이었던 김치가 3통인 거예요. 당일 수육하고 조금 먹은 것 빼고는 김치를 먹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는 김치 받아온 날 빼고는 처음 열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었더니 하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김치 1통이 모자라던데 하고 이야기를 하니 말이 끝나기 전에 그거 어제 땡땡이 줬어 하고 말하는 겁니다. 순간 뭐지 싶더라고요. 김치를 왜 준 거냐고 물었더니 걔가 우리 집 김치 환장하잖아. 김장하면 1통 준다고 했었어 하고 말하길래 나한테 말도 없이 왜 주냐고 했습니다. 우리 김치 잘 안 먹잖아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너무 화가 나면 말문이 막힌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군요. 그러고는 본인 일해야 돼서 바쁘다며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데 너무 빡치는 겁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김치를 자주 안 먹는다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찌개고 저희 집 김치를 지네 집 김치보다 더 잘 먹어요. 무엇보다 그 사촌동생은 남편이랑 6살 차이인데 이제 막 결혼했습니다. 원래부터가 철딱서니가 없어 남에게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잘 먹겠다고 저한테 연락 1통 없는 것도 생각해보니 너무 열받네요. 입에선 육두문자가 나오는데 제가 화나면 말문이 막히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최대한 정리해서 이따 저녁에 남편 오면 대판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 놈은 능구렁이 같은 새끼라 걱정은 되는데 김치 꼭 다시 받아올 예정입니다. 추가입니다. 두서없이 막 적은 글이 화제라니 놀랍네요. 저도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자세히 못 적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 남편한테 어버버하고 계속 참는 편은 아닙니다. 할 말 다 하고 화도 내고 합니다. 남편이 일하면서 통화가 중간에 끊어질 때가 많고 저도 일하고 있어서 길게 얘기 못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흥분하거나 당황하면 머리가 하얘지긴 하는데
조리 있게 말을 못할 뿐이지 아예 말 못하고 참고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은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애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뻥을 좀 섞어서 사촌 동생에겐 내일 간다고 톡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요. 사촌 동생에게 톡을 보냈을 때도 어이가 없는 게 김치 가져갔냐 물으니 그제서야 잘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치 지인이 팔라고 계속 부탁해서 판매할 거니 다시 돌려달라고 했어요. 정 김치가 필요하면 원래 25만원인데 가족이니 20만원 해줄 테니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 김치 좋아한다며 와이프 임신 선물로 달라 하는데 무슨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있나 싶더군요. 그래서 선물은 주는 사람이 정하는 거다. 받는 사람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원래 주인이 있는 거니 주는 거 어렵고 사실 너한테 판매할 것도 없다. 내일 그리 갈 테니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돌아. 하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조금 먹었다고 톡이 오긴 했지만 일단 내일 간다고 마무리했어요. 저도 웬만하면 나눠주는 거 좋아해서 이 동생이 저한테 좋게 부탁만 했어도 한 통까지는 아니지만 챙겨줬을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말하니 얄밉기도 하고 평소에 사촌동생을 남편이 엄청 챙겨줬는데 고맙다는 소리 한번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반찬도 몇 번 해줬는데 음식 평가지를 했던 애라 더 주기 싫더라고요. 후기입니다. 사실 후기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후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짧게나마 남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은 김치를 가져오긴 했어요. 남편과 통화한 저녁에 화가 많이 났었지만 감정이 심하게 상하는 게 싫어서 제가 서운한 점과 기분 상한 점을 차분히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약간 느긋하고 조용한 스타일이라 막 언성을 높이는 일이 생기거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면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머릿속으로 생각 정리를 하고 남편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한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땡땡이한테 김치 다시 가져오려고 였습니다. 그래서 몰래 주려던 게 아니었으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진짜 인정머리 없다면서 땡땡이는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다는 거 알지 않냐. 네 친동생이라도 그랬겠냐 하더군요. 정말 기가 차서 나도 땡땡이가 좋게 부탁했으면 줬을 거다. 그리고 엄마랑 할머니가 우리 먹으라고 주신 거니 나한테 상의하고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하고 말했더니 김치로 진짜 유세 장난 아니다 하고 말하는데 순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다시 말해보라 하니 방금 건 실수로 잘못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너무 빡쳐서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너는 주둥아리가 우리 집 김치 처먹을 때만 존재하고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전화 한 통 드릴 주둥아리는 없는 거냐. 이래서 남의 아들 새끼는 챙기면 안 된다고 하는 거다.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새끼. 하고 남편이 제일 목숨처럼 아끼는 플스를 던져서 박살냈어요. 너무 열받아서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대화는 훨씬 더 길었고 남편이 저를 더 열받게 했지만 제가 흥분해서 굵직하게 기억나는 게 저것밖에 없네요. 댓글 주신 내용 하나하나 기억나서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저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욕도 좀 더 했었고요. 차분하게 준비한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본 남편이 엄청 놀라고 충격받았는지 지 게임기를 부쉈는데도 화를 안 내고 일단 진정하라고 연신 제 어깨를 두드리며 토닥이고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미안하다며 네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다 하고 같이 김치 받으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눈이 돌아간 적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이번 김장하시고 몸살이 크게 나셔서 열도 많이 오르셨습니다. 가서 간호하려고 해도 엄마는 괜찮다고 혹시나 코로나일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자식도 집에 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 약 먹고 끙끙 버티셨어요. 그런데 사이런 놈이 그 고생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니 제가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촌 동생 집으로 가서 김치 가지고 왔어요. 사촌 동생이 진짜로 오셨네요. 라는 뻘소리를 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사촌 동생에게 얼른 김치통 가져오라고 하고 차에 실었습니다. 김치통이 확연히 가벼워진 게 느껴졌지만 그
그것까지 따지고 싶진 않았어요. 일단 일은 이렇게 일단락되었는데 이번에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른자에겐 차분한 언어보다는 도른자처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요. 크게 사이다가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덕분에 큰 걸 배워갑니다.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플스를 왜 부셔요? 겁나 좋아하겠네요. 속으로 새로 나온 플스 살 핑계 생겼다고 노래 부르고 있을걸요. 두 번째 댓글. 확연히 가벼워졌다니. 저런 상황에서 김치 덜어내고 준 사촌동생도 대단하네요. 저라면 그 자리에서 냉장고 전부 다 뒤져서 찾았을 텐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 세 번째 댓글. 사실 김치가 아까워서가 아니죠. 남편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님에게 말하고 조금 나눠주자 했으면 속으론 싫어도 그러자 했을 텐데 말도 없이 그러니 화가 나죠. 잘했어요. 남편도 깨달은 바가 있으니 다음부턴 조심하겠죠. 네 번째 댓글. 잘했어요. 내가 빡치면 이 정도로 한다는 걸 한번 시원하게 보여줬으니 다시 평온을 찾으셔도 될 듯합니다. 그새 김치 빼돌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는 게 중하지. 다섯 번째 댓글. 그런데 지난 글도 보고 의아했던 건 할머니께 김장 비용 안 드리나 봐요. 남편분이 님 할머니 노동력을 마냥 공짜 취급하는 것 같네요. 몇십만 원 내고 사온 거라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싶어요. 할머니 병나시지 않게 김장을 줄이면 좋겠지만 안 그러시고 또 받아오게 되면 돈을 과하다시게 드리고 받아오세요. 여섯 번째 댓글. 그 가벼워진 김치통 보여주면서 남편한테 말해요. 네가 친동생처럼 아끼는 그 새끼는 네가 이혼당해도 상관없어서 이렇게 싸가지 없게 김치 덜어서 돌려줬다. 넌 지금 이렇게 생각 없고 지만 하는 새끼 때문에 나랑 우리 엄마 모독하고 이혼 위기까지 갈 뻔한 거다. 한 번만 더 그딴 놈 챙긴다고 설치면 진짜 나랑 끝이다. 하고 제대로 말해줘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